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쩜 이렇게 휴일은 빨리 지나가는 겁니까? 예? 이 새로운 환경에서 녹음을 하는데, 아직까지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집에서 항상 하던 그 분위기가 있는데, 뭔가 공간도 좀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작은 방에서 녹음을 하는데, 옆에 바로 창문이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방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나 그래서, 제가 복도식 아파트인데, 지나가시는 분이 제가 혼자서 주절주절 거리는 거를 행여나 들으시는 건 아닐까. 이런 또, 걱정이 되면 또 이렇게 말을 제대로 안 나오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쫀 상태로 쫀 상태로 녹음을 하게 된다. 약간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눈치를 좀 보면서 녹음을 하게 된다. 예, 딱히 이 방에 저 혼자 녹음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바깥에서 누군가 듣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녹음하는데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다. 예, 이런 말씀을 서두에 좀 깔고 가겠습니다. 예,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번 설 연휴에 고향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는데요. 뭐 휴식도 좀 할 겸, 그리고 이제 남은 이삿짐 정리도 좀 할 겸, 그리고 제가 또 이 설 명절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찬 이 기차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 붐비고 막 이런 장소는 좀, 좀 힘들합니다. 기빨린다고 하죠. 네, 좀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내려가지 않고 이제 집에 있었는데, 또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좀 외롭더라고요. 가족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갈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항상 제 고향 부산은 그 명절 때 그 KTX나 이런 기차 티켓팅이 항상 있습니다. 전쟁이죠, 전쟁. 거의 뭐 1시간 대기를 한 적이 있고. 뭐 10,000명 대기 뭐 이런 게 막 뜨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전쟁에 참여하기도 좀 싫고 이사 때문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 뭐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튼 뭐 좀 약간 외롭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그럭저럭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뭐 4일 동안 이제 방 정리도 좀 하고 아직까지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짐들도 좀 정리를 좀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후후 딱히 별로 정리한 것이 없군요. 그냥 뒹굴뒹굴 먹고 눕고 유튜브 보고 TV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뭐 비슷하셨죠? 예. 제발 비슷했다고 말해주세요. 제발. 뭐 여튼 아무튼 그렇게 뭐 별일 없이 잘 쉬면서 보냈습니다. 뭐 영화도 보고 조조 영화도 보고 제 집 근처에 식물원이 있는데 뭐 식물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따릉이 타고. 따릉이는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공용 자전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설날 아침 조조로 본 영화 원카와 또 원카의 또 핵심 소재가 또 초콜릿이죠. 초콜릿, 예. 초콜릿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콜릿을 무지 좋아하거든요. 물론 자주 먹진 않지만 또 그 초코파가 있잖아요. 초코파 갑자기 생각나네. 초코파가 있고 또 민초파가 있죠. 민초파. 여러분 또 민초파 계신가요? 민초파는
민초파는 당장 방송을 꺼주십시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저는 민초파가 아닙니다. 민초를 좋아하지 않아요. 대체 그걸 왜 먹는 거죠? 그리고 민초에다가 초코라는 이름 좀 붙이지 마. 참을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농담을 많이 한 거 보니까 컨디션이 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원카 영화와 초콜릿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 대본을 쓰면서 제가 갑자기 문득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 제 이 에피소드 방송이 올라가는 2월 14일이 바로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놀랍게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무슨 데이데이 신경도 안 쓴다. 관심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놀랍게도 전혀 의도한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원카를 받고 초콜릿 얘기고 초콜릿 얘기도 같이 해볼까 했는데 때마침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 날 이 방송이 올라가게 됐다. 아주 놀라운 그런 우연입니다. 네.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동네 영화관을 갔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동네 영화관이라고 뭐 다른 특별한 곳은 아니고 뭐 멀티플렉스 극장입니다. 예, 갔는데 그 아침에 갔더니 사람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일하시는 직원분 2분 있고. 그래서 아침부터 팝콘 먹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땡기진 않아서 그냥 펩시 제로 콜라 하나 사가지고 쪽쪽 빨면서 영화관에 들어갔죠. 근데 생각보다 그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은 많더라고요. 저 빼고 한 10명 되셨나? 꽤 많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설날 당일 아침 조조로.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영화관 이제 어플 들어가서 결제를 하잖아요. 자리를 고르고. 근데 극장이 작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좌석이 뭐 100석 조금 넘나? 그래서 왜 이렇게 작지? 그래서 되게 그냥 멀티플렉스가 극장이긴 하지만 되게 막 자리도 좀 작고 되게 영화관 구린 거 아니야? 뭐 좀 시설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관이 작은 대신에 좌석들이 전부 다 그 리클라이너 좌석이더라고요. 그 전동 좌석 아시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약간 이제 등도 이제 많이 뒤로 젖혀서 이렇게 약간 기대서 이렇게 누운 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좌석, 전좌석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 좋은데 그러고 봤죠. 그래서 내 집에서 보는 것처럼 편하게 발 뻗고 양반다리도 막 했다가 그래서 편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꽤나 극장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되게 작고 뭔가 소소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원카를 봤죠. 그리고 이제 영화 보기 전날에 그 쿠팡 플레이에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서 뭐 이전 70 몇 년도인가? 그때 이제 이 영화 원작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카라는 영화가 그때 한번 나오고 또 이후에 90년대인가? 아무튼 뭐 영화 한번 또 나왔고 이게 세 번째 영화인데 근데 이제 이 윌리 원카 초콜릿을 만드는 이 윌리 원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중에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가 또 있죠. 팀 버튼 감독이 만든. 근데 이건 조금 이제 약간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느낌이랄까? 좀 약간 표현이 되게 팀 버튼이 만들어서 그런지 좀 기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의 이 영화가 아니라 이 동화의 원작이죠. 원작자가 있는데 원작자 이름이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잠시만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만든 그 동화 자체가 봅시다.
이분이 만든 로알드 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만든 동화 자체가 되게 약간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팀버튼이 만든 찰리와 초콜릿 공장처럼 조금 어른들을 좀 위한 동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기보다는 조금 되게 어린애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좀 그런 느낌의 어, 소설이구나. 그런 걸 쓰는 좀 분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저서 이 원카 영화와는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연결 안 되지만 물론 같은 이제 윌리 원카라는 사람을 주제로 한 거긴 하지만 원작이 같긴 하지만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괴하고 보면서 이거는 약간 아동학대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기괴하고 약간 그 팀버튼 색깔이 강한. 근데 약간 뭐 그런 원래 그 원작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때 제가 이번에 본 이 윌리 원카 이 영화는 감독이 폴킹이라는 감독이래요. 근데 이 감독이 여러분 영화 패딩턴 아시나요? 그 귀여운 곰돌이가 나와서 곰돌이가 사람 말을 하고 막 하면서 막 왁자지껄 저충우돌 막 이 인간 가족들과 만나서 막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들을 다룬 영화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패딩턴 1, 패딩턴 2 다 좋아하고 그 두 패딩턴 1, 2의 감독 각본을 맡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우 중에 엄사현 성우를 되게 좋아하고 제가 예전에 성우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엄상현 성우 목소리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서 꽤나 보고 따라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 더빙 한국 더빙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많진 않고 요즘은 대부분 이제 더빙보다는 원어로 보고 자막을 보는 걸 선호하시니까. 근데 저도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 성우 공부를 하면서 더빙 작품도 이제 많이 보게 됐죠. 많이 보게 됐는데 이 패딩턴 1, 2 작품의 그 귀여운 곰돌이 역할을 엄상현 성우가 했어요. 그 엄상현 성우가 이런 역할 되게 잘하시거든요. 귀엽고 귀여운데 마냥 귀여운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용기 넘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발랄하고 좀 깨방정 떨고 막 좀 모험심 넘치고 막 약간 그런 캐릭터들을 표현을 잘 하시는데 그래서 더욱더 좋아하는 영화가 패딩턴이거든요. 근데 그 패딩턴 영화 감독이 만들었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뒤에서 이제 보고 나오시는 어떤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뭐 패딩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패딩턴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이제 제가 뒤늦게 이제 위키를 찾아보고 알겠더라고요. 감독이 이제 패딩턴 감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영화 스타일이 패딩턴과 굉장히 비슷해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표현한 그 미술과 그런 감각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사랑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영국스럽다는 표현이 잘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국 특유의 뭔가 되게 그 아기자기하고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 영화 그 드라마 셜록이나 뭐 그런 어떤 영국풍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어떤 미술, 영화의 그 미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 막 이런 것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좀 뭔가 미국스러운 뭔가 이렇게 광활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굉장히 뭐 고전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감독이 폴킹이라는 감독이 그런 스타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감독은 미국 출생이네요. 아 출생이 미국이고 국적은 영국이시구나.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나온 배우들도 영국 분들이 많아요. 물론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티모시 샬라메. 티모시 샬라메는 미국 출신이죠. 미국. 국적은 미국 프랑스네요. 샬라메 약간 영국 그죠. 티모시 샬라메. 근데 여기 나오는 다른 이제 조연 배우분들이 보면
영국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뭐 특히나 이제 아주 유명한 올리비아 콜먼 배우라든지 영국 출신이고 이제 보면 이제 발음들이 다 이제 영국 발음들이에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티모시 살라메의 엄마로 나오는 셀리 호킨스 그 여러분 대표적인 영화 중에서 그 제목이 뭐죠? 그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그 작품 찍으신 그 여주인공 하셨던 그 배우인데 이분도 영국 출신이시네요. 영국 출신이시고 이 셀리 호킨스랑 티모시 살라메랑 그 얼굴이 비슷해요. 그래서 엄마 역으로 정말 찰떡을 골랐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영화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일단 첫 시작부터 이제 그 바다에 배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배 안에서 생활했던 윌리 원카가 이제 육지로 내리는 그 과정을 이제 이 영화가 그냥 영화가 아니라 뮤지컬 영화예요. 영화인데 중간에 막 음악 나오고 춤추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제 뮤지컬 영화인데 첫 장면부터 이제 티모시 살라메가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막 아주 신나는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전 첫 장면부터 너무 좋았어요. 첫 장면부터 딱 보자마자 영화가 되게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음악도 너무 좋고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음악도 너무 잘 만들었고 OST 얘기죠. 일부 후기에는 뭔가 확실히 빡 꽂히는 넘버가 없다. 그 노래가 없다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저도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 뭔가 이게 정말 끝내준다 막 이런 곡은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모든 음악들이 다 굉장히 웰메이드고 잘 만든 멜로디에 너무 따뜻하고 듣기 너무 좋은 그런 음악들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애플 뮤직에서 원카 검색해가지고 원카 OST 들으면서 집으로 왔거든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노래도 굉장히 좋고 뭔가 굳이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와 비교를 하자면 거기는 약간 주제가 약간 윌리 원카의 부성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다뤘다면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원카에서는 엄마와 얘기가 그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고 엄마와 얘기가 약간 주 핵심이랄까요? 그러니까 약간 부성애만 모성애 약간 요런 대비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카는 그 셀리 호킨스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한테 받았던 어떤 사랑과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해주셨던 본인 생일 때 해줬다 그랬나? 해주셨던 카카오를 모아서 만든 초콜릿 그런 것들. 그래서 원카가 초콜릿 만드는 어떤 그런 초콜릿을 만들고 초콜릿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된 이유죠. 그래서 엄마와의 그런 사랑들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는 조연 중에서 여러분 혹시 미스터 빈이라고 아시나요? 좀 이제 어린 나이대 분들은 전혀 모르실 수 있는데 제 나이 대에서는 설이나 추석 때 명절 때 TV에서 꼭 이 미스터 빈 시리즈를 해줬거든요. 이 미스터 빈이 로완 애킨슨이라는 그 배우의 어떤 코미디 시리즈예요. 이 대사가 없고 거의 약간 옛날 찰리 채플린 무성 영화처럼 표정과 행동 막 이런 것만으로 막 사람들을 웃기고 하는 이제 그런 영화로 봐야 되나? 기억은 영화로 봐야 되나? 드라마로 봐야 되나? 잠시만요. 이분도 영국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인데 이제 미스터 빈으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TV 드라마네요, 드라마. 그때는 어렸을 때는 막 TV에 나오면 다 영화로 느껴졌어서,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근데 미스터 빈이라는 그걸 설날 추석 때 항상 나왔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저 나이 또래인 분들은 미스터 빈을
모를 리 없고, 그리고 이 배우 로완 애킨슨이라는 이 이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이분 얼굴을 보면 미스터 빈이다 이렇게. 미스터 빈으로 한국에서는 많이 불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연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핵심 조연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감초 역할을 하시는데, 이분 첫 장면 이분이 처음 딱 나올 때 보자마자 진짜 빵 터져가지고 정말.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이제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저희 세대는 딱 얼굴만 보자마자 빵 터지는 그런 인물이라서 나오자마자 너무 웃기고 너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도 이제 쏠쏠한 활약을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비아 콜먼, 예, 이분 아주 유명한 이제 대배우 중에 한 분이시죠. 예, 이분도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악역으로 나오시거든요. 약간 악역이 아니라 악역이죠. 악역으로 나오시는데 이분도 연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악역을 보는, 예, 그런 맛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찌저찌 해서 이제 원카가 그 자기의 초콜릿 가게를 이제 잠깐 뭔가 가게를 좀 빌려서 임대해서 이제 거기서 초콜릿을 팔고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초콜릿 가게들은 막 이제 자기랑 자기 동료들이랑 이렇게 해서 막 원하는 이미지로 꾸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꾸민 그 풍경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그 약간 그 기괴한 그 막 초콜릿 그 공장 안의 그 분위기와 대비가 되더라고요. 약간 비슷하면서도 이쪽 원카는 되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꾸미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약간 비교해서 보는 맛이 좀 있었어요. 예, 있었고, 그리고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스포라고 경고를 드립니다. 예, 잠깐 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이제 멈추셔도 되고, 그 움파룸파족 아시죠? 그 찰리 초콜릿 공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움팔룸파족이라고 그 소인, 그 이제 아주 키가 작은 그 소인 그 족이 있어요.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인종이 있는데, 예, 그 움파룸파족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 예.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는 거기서도 이제 배우 한 분이 굉장히 여러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걸로 귀엽게 되게 나오시는데, 여기도 이제 움파룸파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니시고 새로운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휴그랜트. 배우 휴그랜트입니다. 굉장히 그 잘생기고 로맨틱 멜로 로맨틱 영화에 아주 그 최고의 인기를 누리셨던 최고의 남자 배우. 이분도 영국 배우입니다. 영국 출신이시죠. 그분이 아주 그 귀엽게 움팔롬파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귀엽고 웃기고,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와 아주 투닥투닥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귀엽고 너무 그 무해한 다툼이랄까?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사랑스러워요. 예. 그리고 마지막 위기의 상황이 있는데, 기승전결함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겨울에 가기 전에 이제 그 클라이막스로 확 치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휴 그랜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티모시 살라메, 그 윌리 원카의 엄마 역할 했던 그 셀리 호킨스 얘기로 돌아가자면, 극 중에서 짧게 이제 엄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씬들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가장 맛있는 초콜릿의 비밀을 알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윌리 원카가 나중에 이제 초콜릿 가게를 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엄마가 이제 뭐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나? 약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네 앞에 나타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이것도 스포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끝장면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윌리 원카가 자기 품 안에 이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그 작은 초콜릿 하나를 들고 있어요. 그게 몇 조각이 6조각인가?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해프닝이 끝나고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동료들과 함께 그 엄마 초콜릿을 꺼내서 그걸 이제 6조각 6블럭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손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뽀개가지고 자기가 하나를 먹고 나머지 동료들 하나씩 나눠줘요. 동료들도 먹죠. 먹고 그렇게 있는데
그 수많은 인파 사이 저 멀리서 엄마의 어떤 환상이 이렇게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 초콜릿을 나눠주면서 그 초콜릿을 딱 꺼냈을 때 그 초콜릿 뒷면에 그 비밀이 써져 있거든요. 거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가장 맛있는 초콜릿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초콜릿이다. 예, 그게 가장 맛있는 초콜릿의 비밀이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되게 감동이었죠. 감동이었는데 정말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성인이라 마음에 때가 묻었는지 보면서 엄마 설마 진짜 그게 비결은 아니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에이 아닐 거야 엄마 그게 아니죠? 엄마 진짜 비결을 말해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약간 상상으로 뭔가 한국적 결말은 뭔가 엄마가 얘야 초콜릿의 비밀은 다시다 한 스푼이란다. 미원을 넣어야 해. 뭔가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런 상상도 좀 했는데 감동적이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초콜릿. 갑자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초콜릿이 먹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그 윌리엄 크 엄마가 그 윌리가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이제 그 아이한테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장면이 이제 어린 윌리가 자기가 꿈꾸던 그런 꿈이 뭔가 이렇게 초콜릿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가게를 만들고 뭐 이런 꿈이 그저 이제 꿈만으로 그치는 거 아닌가 실망을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제 되게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꿈이 그냥 그저 꿈만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 하고 실망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망을 할 때 그때 이제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어 대사가 Every good thing in this world started with a dream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막에 이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은 꿈과 함께 시작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선한 희망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 말이 맞지. 모든 것은 다 어떤 거를 꿈꾸는 것으로 시작되지. 그치. 더군다나 이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렇게 꿈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꿈을 꾸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가 저는 가장 마음에 남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대단한 악역도 없고 악역이 있지만 악역이 굉장히 좀 무해한 느낌의 그런 귀여운 악당들이고 그래서 정말 설날 명절 영화로 정말 좋은 영화였던 것 같고 원래는 크리스마스 때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미뤄져서 안 되고 이맘때쯤 개봉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니까 설특선 영화처럼 이렇게 됐는데 명절을 노린 영화처럼 됐는데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이번 설 때 그 가장 이제 웃었던 영화 1등 했던 영화가 원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또 내일 또 발렌타인데이인데 그때까지도 영화를 또 상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오실 때 되게 초콜릿이 먹고 싶어지실 거예요. 저는 보는 도중에도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위키를 찾아보니까 이 영화에 그 쇼콜라티에라고 하죠. 이 초콜릿을 만드는 장인들이 투여가 됐고 영화 장면에서 보면 막 만들어진 꽃이랑 이런 것들을 뜯어서 막 먹거든요. 그게 다 초콜릿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초콜릿으로 만들고 그걸 막 먹고 있는데 그게 가짜 CG가 아니라 실제로 쇼콜라티에들이 오셔서 그걸 다 만들었대요. 만들어서 실제로 그걸 다 먹으면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화가 폴킨 감독은 영화 찍으면서 그걸 뭐 여러 번 뭐 먹을 일이 많을 거잖아요. 뭐 한 번 찍고 끝나는 게 여러 번 막 촬영을 하니까 그래서 20몇 킬로가 쪘다고. 근데 놀랍게도 티모시 살라메는 살이 전혀 찌지 않았다. 다른 배우들은 하면서 다 쪘는데 그래서 막 동료들이 너 왜 안 찌냐 하고 막 일부러 더 먹어라 하고 먹이고도 했는데 샬라메는 살이 찌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쇼콜라티에들이 정말 아주 너무 형형색색이 예쁜 그런 초콜릿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보면 너무 먹고 싶고, 먹으면 솜사탕처럼 몸이 하늘로 막 이렇게 날아가고 뭐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초콜릿들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막. 근데 정말 저런 초콜릿 너무 먹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걸 구현을 해냈대요. 그래서 너무 부럽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내려오면서 그 바로 1층에 이제 올리브영이 있어서 초콜릿 먹으러 가야지 갔더니 이제 설날 당일이라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롯데에서 나온 아몬드 초콜릿이랑 킨더에서 나온 헤이즐넛 초콜릿, 그 다음에 혜태에서 나온 무슨 견과류 막 이런 거 들어간 초콜릿 이렇게 사가지고 세 개를 쩝쩝거리면서 집에 와서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초콜릿 오랜만에 먹으니까. 저는 초콜릿 되게 좋아하는데 엄청 자주 먹진 않거든요. 막 자주 사서 먹진 않고 생각날 때 한 번씩 그렇게 먹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에 그 동물 기린이 나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패딩턴 만든 감독 동물이 나오는데, 이 기린도 너무 그 순수하고, 기린도 이제 약간의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너무 그 표정 귀엽고 너무 힐링돼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너무 힐링되고 정말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초콜릿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초콜릿 또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대부분의 분들은 초콜릿 다들 좋아하실 것 같고, 그 달콤하고 그 쌉싸름한 그 맛이 중독적이죠. 저는 커피와 함께 굉장히 대단한 어떤 식재료, 음식 종류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견과류가 같이 들어간, 견과류에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특히나 페레로 로쉐도 되게 맛있고, 안에 그 특유의 헤이즐넛이 같이 들어있고, 겉에 그 헤이즐넛인가요? 땅콩 아니겠지? 헤이즐넛이겠지? 땅콩인가? 그 되게 잘게 갈아가지고 위에 코팅이 있는,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그 되게 좋아하고 맛있어 하는데, 근데 비싸서 못 사 먹어요. 평소는 안 사 먹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지인들이 이제 하나를 이렇게 주시거나 그럴 때 너무 좋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헤이즐넛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헤이즐넛 특유의 그 향을 너무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그 고급스러운 향이라고 느껴져요. 되게 뭔가 단순한 향이 아니라 복합적인 그 특유의 향인데, 헤이즐넛을 너무 좋아해서 헤이즐넛과 초콜릿이 결합됐다? 그럼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환장합니다, 진짜. 그래서 페레로 로쉐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초콜릿이고, 그리고 되게 비싼 초콜릿 그 브랜드 중에 고디바 있잖아요. 되게 비싸죠, 가격이. 그래서 뭐 거의 뭐 사 먹을 일이 없죠. 너무 비싸서. 근데 예전에 아주 가끔 뭐 생일 선물로 이렇게 해서 그 아시죠? 카카오톡 그 선물 받잖아요. 교환권 뭐 이런 거. 고디바를 한번 받으면 그때 이제 한 번씩 먹고 이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디바 교환권은 어디 가서 쓰려면 이 사용이 안 되는 매장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받아도 뭔가 계륵처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또 기껏 막 찾아가도 이 매장에서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그때 꽤나 이제 열이 많이 받았던. 그래서 고디바 이놈들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만큼 맛있긴 하죠. 초콜릿이 아주 진하고, 그죠. 그냥 뭐 그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 먹는 것도 좋고, 그 초코 음료로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고디바는 진짜 안 먹은 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정말 비싸가지고 자주 먹지를 못하죠. 그리고 가게도 주변에 많이 없어. 많이 없어가지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가게다. 대표적으로 또 초콜릿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게 그죠, 드림 카카오 아시죠? 그 통 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큐브 모양으로 작게 돼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이제 짤랑짤랑짤랑하는, 그게 뭐 56%, 72%, 82% 퍼센트 막 붙잖아요.
에, 그거는 이제 가끔 먹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뭐 가끔 이제 고향에서 뭐 어머님이 뭐 이렇게 택배 같은 거 싸서 보내주실 때 하나씩 그걸 넣어주세요. 우리 어머니 귀여우시죠? 예, 먹어라 단 거. 이거 폴리페놀이 들어있대. 폴리페놀이 몸에도 좋대. 이러는데 이 당분이 많이 든 걸 먹는 게 몸에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폴리페놀 이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저는 너무 쓴 거는 별로고 한 72%? 56% 이렇게 좀 50대 퍼센트는 좀 너무 달고 쌉싸름하면서 괜찮은 건 71%, 2%, 70%대 요 정도가 저는 약간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맥도날드 여름에 아이스크림 여러분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여름에 항상 생각나죠. 그 초코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초코가 금방 굳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는 갑자기 입에 침이 도네. 여름 오면 사 먹어야지. 그 초코 아이스크림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요거는 도넛인데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넛 글레이즈 도넛인데 거기 위에 초코가 이렇게 살짝 얇게 아이싱돼서 이렇게 묻어있는 도넛이 있어요. 그 초코 글레이즈인가? 그런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한 입 딱 물었을 때 그 달콤하게 녹는데 그 초코 얇은 초코가 그 맥도날드 초코 아이스크림의 그런 초콜릿 그 얇기 정도거든요. 그게 입에 살살 녹으면서 훨씬 더 그 달콤함이 풍미가 배가 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입이 침이 고이네. 제가 지금 밥을 안 먹고 녹음 중이라서 저녁인데 빨리 녹음하고 지금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입에 침이 막 나오네요.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가 뭐 엄청 뭐 초콜릿 많이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알고 있는 좀 괜찮은 좀 약간 가격대는 좀 있지만 고품질의 초콜릿을 만드는 쇼콜라띠에 그 초콜릿을 만드는 그 장인분이 하시는 가게가 있는데 연남동에 17도씨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온도 얘기할 때 몇 도씨 할 때 그 17 숫자 17도씨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안타깝지만 서울에만 있습니다. 요 이제 사장님이 하시는 가게인데 초콜릿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 그냥 기본 초콜릿도 사서 먹어봤고 여름에는 시원한 초콜릿 이제 음료도 있고 쇼콜라 음료도 있고 그리고 저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초콜릿 케이크 그것도 이제 예약해서 주문해서 한번 먹어봤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초코빙수도 있고 초코빙수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초코빙수가 되게 계절 메뉴인데 여기 이 집이 되게 인기가 많고요. 초코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초코 쪽으로 아예 전공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고 가격은 조금 있지만 맛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진 못하고 여름 돼서 한번 생각나면 이제 가서 이제 초콜릿 음료나 아이스크림 한 번 정도 사 먹는 그런 곳이고 특히나 여기서 되게 기억에 남는 제가 맛있게 먹은 것 중에 하나는 이름이 이제 아망드 오 쇼콜라라고 있어요. 근데 작은 유리병에 몇 개 안 들어있는데 가격은 좀 비싸요. 근데 이게 아몬드를 카라멜 코팅을 싹 입혀가지고 그 위에 초콜릿을 한 25회 정도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으로 싹 발라진 그 아몬드 캐러멜 코팅이 된 아몬드인데 그 병 안에 몇 개 안 들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가격은 좀 비쌉니다. 이것도 제가 그때 누구였지? 선생님이었나? 저희 스승님이었나? 아무튼 되게 이제 좀 맛도 맛있고 고급스러운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좀 큰 돈 들여서 그걸 사서 선물로 해드렸는데 이게 그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물로 드리면 그분만 드시니까 저는 못 먹어보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저도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작은 걸 하나 또 좀 비싸지만 사서 저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이걸 진짜 뚜껑을 이제 열어서 먹는데 어떤 거냐면 한 번 열면 뚜껑을 닫을 수가 없어요. 약간 프링글스처럼 한 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그래서 이 뚜껑을 다시 닫으려면 엄청난 정신력과 그 멘탈이 필요합니다.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먹으면 비싼 거니까 아껴 먹고 싶은데, 근데 하나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좀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견과류 초코 코팅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카라멜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달짝지근하면서 그 아몬드 특유의 고소하게, 아몬드 아마 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데 그 위에 그 초콜릿 그냥 막 이게 함량이 낮은 초콜릿이 아니라 아주 그 고급의 진득한 그 초콜릿 맛이 싹 같이 우러나는데, 역시 그 미식의 세계는 그 단순한 어떤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아주 오묘하게 다양한 맛이 나면서 막 너무 그 미각적으로 막 다양하게 충족이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고, 예.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서울이나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홍대에 있거든요. 연남동 11도시 가셔서 이 아망드 쇼콜라, 그리고 이제 아몬드 말고 헤이즐넛을 카라멜 코팅해서 판 헤이즐넛 오 쇼콜라인가? 아무튼 그것도 있는데 헤이즐넛은 제가 아쉽게도 못 사 먹어봤고,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헤이즐넛도 날 잡아서 한번 가서 이제 비싸더라도 한번 사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예. 헤이즐넛은 조금 이렇게 아몬드처럼 이렇게 오도독 하는 그런 식감은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헤이즐넛도 분명히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아마 선물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 보편적인 아몬드를 골랐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사서 드셔보세요. 맛있고, 그리고 조금 고급스럽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선물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받으시는 분이 초콜릿을 단 걸 좋아한다는 가정하에 선물하기 되게 괜찮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혹시 예약해서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집 굉장히 괜찮습니다. 초코가 안에 빵도 초코고, 그 초코 사이사이에 들어가 시트 사이사이에 바른 것도 초코고, 초코가 이름이 뭐더라? 그 발모식인가? 발이 아니요. 여러분 그 발이 아니고요. 사람 발이 아니고요. 갑자기 좀 지저분해지는데, 발베니인가? 발베니는 그건데, 발베니는 그 양주 이름이고, 초콜릿 중에 제가 이름을 예전 안 했는데, 잠시만요. 짠짠짠. 발벤이라고 뜨네. 이건 제가 지금 당장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초콜릿도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뭘 쓰고 무슨 초콜릿 쓰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발모식으로 시작하는 굉장히 좋은 초콜릿 쓰십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그 초콜릿 특유의 우리가 느끼는 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달콤한데 심하게 달지가 않고 쌉싸름하면서도 이게 많이 먹어도 되게 물리지 않는 그런 완전 초코 케이크거든요.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주문해서 먹었는데 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커피라든지 이 쌉싸름한 음식과도 되게 잘 어울리고, 뭐 저도 이제 생크림 케이크, 딸기 생크림 케이크나 뭐 그런 쇼트 케이크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생크림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확실히 그런 생크림 케이크랑 커피의 조합보다는 이 초코와 커피 조합이 굉장히 좀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 조합도 괜찮고, 그 크리스마스 때 예약을 받아요, 사전에. 근데 되게 이제 이 가게도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예약도 금방 이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은 저는 이제 여기서 주문하지 못했는데, 여기 주문하려고 저는 뒤늦게 들어갔다가 예약이 다 끝나가지고 먹지는 못했는데, 당일날 취소분을 파시나?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아쉽네 이래가지고, 올해 2024년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이 집 17도시의 크리스마스 초코 케이크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집의 케이크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초코우유도 좋아하는데, 초코우유는 예전에는 그냥 뭐 일반 서울우유나 뭐 이런 초코우유를 먹다가 사람들이 연세우유에서 그 마카다미아 초코우유가 엄청 맛있다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과 한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딱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초코도 초코인데 역시 저는 견과류를 좋아하나 봐요. 그 마카다미아 특유의 그 고소하고 그 기름지면서 그 어, 고소하고 기름진 그 맛과 향이 있잖아요. 침이 계속 삼켜지네요. 예. 그래서 이 초코우유도 잘못 먹다가 한 방에 다 물론 양이 많지는 않는데 한 방에 다 막 털어넣게 되는 막 몸에 막 당이랑 인슐린이 막 폭발해 나와. 그래서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그 음료인데, 먹다 보니까 보면 이래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마카다미아 초코우유도 날 잡아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저 확실히 초콜릿을 좋아하긴 하나 봐요. 얘기하다 보니까 막 말하면서도 막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초코우유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영화 원카와 이 초콜릿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영화 원카를 보시면 초콜릿이 생각이 안 나실 수 없습니다. 요 초콜릿은 뭔가 초콜릿의 어떤 역사랄까, 뭐 초콜릿에 관련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날 잡아서 한번 좀 추가로 초콜릿에 대한 얘기는 더 할 게 꽤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영화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어떤 저의 취향과 가게 추천과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준비하면서 얘기할 게 생각보다 없어서 한 분량이 30분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꽤나 길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온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14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슬슬 뭐 아직 2월 중순이긴 하지만 뭔가 봄이 고개를 좀 드는 것 같아요. 원래 2월에 예년에는 이 정도 온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뭐 좋은 징조가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추운 겨울이 좀 끝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봄과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슬슬 이제 지나가는 이 겨울의 끝에 아직까지 나는 그래도 겨울을 좋아하니까 겨울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즐길래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런 것들마저 잘 즐기시고요. 이제 봄도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인사를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에피소드 32번째 영화 원카 피처링 초콜릿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